여러분은 혹시 양치질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양치질. 그런데 이 익숙한 단어 속에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양치질의 양치는 한자로 양치, 즉 버드나무 가지라는 뜻입니다. 무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름이지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진짜로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닦았습니다. 플라스틱 칫솔은커녕 합성 나일론도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를 관리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버드나무였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입에 넣고 씹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끝이 실처럼 갈라지면서 부드러운 섬유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마치 칫솔모처럼 이 사이사이를 청소해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버드나무에는 살리신이라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입안의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살리신은 현대 아스피린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이 성분이 세계적인 진통제가 되었으니까요. 옛사람들은 과학적 원리를 몰랐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버드나무의 효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찾아낸 놀라운 지혜였지요. 그렇다면 조선의 왕은 어떻게 이를 닦았을까요? 궁궐에서는 아침마다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동이 트면 내시가 세수대야와 함께 양치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왕이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양치였지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들의 건강관리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치아의 관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움직이는데 치통 때문에 말을 못한다면 큰일이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한 칫솔은 치목이라 불렸습니다. 대나무나 동물뼈로 손잡이를 만들고 말의 꼬리털이나 돼지 목덜미 털을 심어 만들었지요. 특히 말꼬리 털은 탄력이 좋아서 잇몸을 다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손잡이에 털을 심은 이 구조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칫솔과 완전히 같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 현대적인 칫솔의 원형이 있었던 것이지요. 치목을 만드는 장인도 따로 있었습니다. 왕실에 납품하는 물건이었으니 그 정성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털을 심어 만든 그야말로 명품 칫솔이었습니다. 치분, 즉 치약가루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궁중에서는 조개 껍데기를 곱게 갈아 만든 분말을 사용했습니다.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입니다. 이 성분이 치아의 때를 벗겨내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었지요. 현대 치약에도 비슷한 연마제가 들어가니 원리는 같은 셈입니다. 여기에 박하, 정향, 계피 같은 약재를 섞었습니다. 박하는 시원한 청량감을, 정향은 살균 효과를, 계피는 은은한 향을 더해 주었지요. 향도 좋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그야말로 천연 명품 치약이었습니다. 이런 치분을 담는 용기도 아름다웠습니다. 백자나 청자로 만든 작은 합에 정성스레 담아두었지요. 양치 후에는 반드시 가글을 했습니다. 궁중에서는 소금물이나 식초를 희석한 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소금의 살균력과 식초의 산도가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었거든요. 특히 소금물 가글은 잇몸 염증 예방에 탁월했습니다. 현대 치과에서도 수술 후 소금물 양치를 권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특별한 날에는 국화꽃이나 매화꽃을 우린 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국화는 해독 작용이 있다고 여겨졌고 매화는 향이 고와서 인기였지요. 은은한 꽃향기가 입안에 감도는 품격 있는 가글이었습니다. 왕비나 후궁들은 이런 가글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양반가에서도 구강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선비들은 저작이라 하여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 것을 건강의 비결로 삼았습니다.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 씹으라는 말도 있었지요. 꼭꼭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고 침에는 천연 살균 성분이 있어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소화도 잘 되고 과식을 막아주니 일석삼조였지요. 급하게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양반들의 건강 철학이었습니다. 선비들은 식사도 학문처럼 절제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느긋하게 씹는 것이 건강과 품격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양반가의 여인들은 쌀뜨물로 양치를 했습니다. 쌀뜨물에는 미세한 전분 입자가 있어서 이를 부드럽게 닦아주었거든요. 쌀뜨물은 세안과 머리 감는 데도 쓰였으니 그야말로 만능 미용수였지요. 또한 숯가루를 치약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숯은 흡착력이 뛰어나서 입안의 냄새와 노폐물을 빨아들였습니다. 숯의 미세한 구멍들이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누런 때를 깨끗이 없애주었지요. 오늘날 숯치약이 인기인 것 이미 조선시대 여인들이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친환경과 자연주의가 트렌드인 요즘
조상들의 지혜가 다시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지요. 서민들에게 가장 흔한 양치 도구는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에 소금을 묻혀 이를 꼼꼼히 문질렀습니다. 소금에 거친 입자가 때를 벗겨내고 살균 작용까지 해주었으니 꽤 효과적이었지요. 지금도 시골 어르신들 중에는 소금 양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릴 적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지요. 소금이 귀한 집안에서는 아궁이 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타고 남은 재에는 알칼리 성분이 있어서 살균 효과가 있었거든요. 가난해도 치아 건강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최선을 다했던 서민들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버드나무 가지는 서민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치 도구였습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나 냇개는 버드나무가 있었으니까요. 아침이면 냇가로 나가 싱싱한 가지를 꺾어 왔습니다. 가지 끝을 한참 씹으면 섬유가 풀어지면서 천연 칫솔이 되었지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이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었으니 자연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3가지를 꺾었으니 위생적이기까지 했지요. 버드나무가 지천에 널린 조선의 풍경, 그래서 양치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지금은 버드나무를 보기 어렵지만 양치질이라는 말은 매일 우리 입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마다 더운 물로 양치하면 이가 굳어지고 찬물로 양치하면 이가 약해진다. 아스머스금 찬물이 치아에 좋지 않다는 것 400년 전에 이미 알았던 겁니다. 현대 치과에서도 미지근한 물을 권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요. 찬물은 치아 에나멜의 미세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시증가라는 말이 있지요. 찬 것이 이에 들어가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허준 선생은 이런 경험적 지식을 체계화해서 후대에 전한 것입니다.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그 안에 이 닦는 법까지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동의보감에는 이를 튼튼하게 하는 고치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윗니와 아랫니를 서로 탁탁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36번을 한 세트로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잇몸이 단단해지고 이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현대 치과학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인정합니다. 씹는 힘을 기르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치조골이 튼튼해지거든요. 지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를 가볍게 딱딱 부딪혀 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조선시대 치아 강화 운동법입니다. 돈 안 들고 부작용도 없으니 매일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치아 상태는 어땠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발굴된 유골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치가 현대인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충치 발생률이 현대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절에는 설탕이 귀해서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설탕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아주 비싼 약재 취급이었습니다. 충치의 주범이 설탕이라는 것, 조선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피했던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친 잡곡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절로 이가 닦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양반들은 달랐습니다. 부드럽게 조리된 음식, 꿀이 들어간 과자와 떡을 즐겼지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치통으로 고생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치통 때문에 조회를 취소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세종대왕도 치통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지요. 어이들이 온갖 약을 다 썼지만 충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귀영화도 치아 건강만큼은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치과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충치가 심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수단은 이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마취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니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마늘즙을 아픈 이에 바르거나 산초 열매를 씹어 통증을 줄였지요. 마늘에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성분이고 산초에는 마취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고통을 달래주었지요. 또 정향을 씹기도 했습니다. 치과에서 쓰는 약품 냄새 혹시 아시나요? 그 특유의 향이 바로 정향에서 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쓰던 천연 진통제가 현대 치과에서도 쓰이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아시나요? 현대 칫솔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 전입니다. 1938년에 듀폰사가 나일론 칫솔모를 개발하면서 지금의 칫솔이 탄생했지요. 그 전까지는 서양에서도 동물털 칫솔을 사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귀족들도 돼지털 칫솔을 썼습니다. 조선시대의 치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같은 문제에는 비슷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깨끗이 닦고 싶은 마음은 동서고금 모두 같았으니까요. 인류 공통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치약의 핵심 성분인 플루오린 화물, 이것이 치약에 처음 들어간 것은 1984년의 일입니다. 플루오린은 치아 표면을 코팅해서 충치를 예방해주지요. 그 전까지 전 세계 모든 문명이 비슷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소금, 숯, 조개 껍데기, 가루,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던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소금과 재를 섞어 치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님, 나무 가지를, 아프리카에서는 살바도라, 나무 가지를 씹었지요. 버드나무의 조선, 님나무의 인도, 이름은 달라도 원리는 같았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검증한 천연 재료들이었지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의 트렌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천연 재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나무 칫솔, 숯 치약, 조개 칼슘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 조선시대에 당연하게 쓰던 것들이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에 수만 원씩 하는 고급 제품들이지요. 조선시대 양반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그때는 공짜였거나 아주 저렴했으니까요.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돌아 결국 조상들의 지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자연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양치질의 비밀 어떠셨나요? 버드나무 가지에서 시작된 양치질이라는 이름, 궁중의 치목과 지분, 서민들의 소금 양치와 버드나무 칫솔, 동의보감의 과학적 기록까지 500년 전 조상들의 일상 속에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천연 재료의 가치, 미지근한 물의 중요성, 천천히 씹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킨다는 것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를 닦던 조상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나요? 오늘 밤 양치질을 하실 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백 년 전 냇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던 사람들, 궁궐에서 치목으로 이를 닦던 왕과 왕비, 소금을 손가락에 묻혀 정성껏 이를 닦던 서민들, 양치질이라는 이름 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는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가까이에 숨어 있지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